10월 1일 이란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180발, 200발 정도 된다 그래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발사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이스라엘은 철통 같은 방어로 다 막아냈어요. 이건 이란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먼저 지난 4월 때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처럼 일단 그 어떤 제스처라 그래야 됩니까? 그 단순한 시위용 공격일 거라고 보는데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남아있는 이제 대응 조건은 미국 정보 당국도 이제 평가 보고서를 냈지만은 이제 남은 건 이란 핵시설 혹은 이란의 원유 정제 시설 타격밖에 없어요. 기본 대응이 매뉴얼이 그걸밖에 없고 미국 정보 당국의 분석에 하면 이스라엘 막을 수가 없다 이제는 더 이상 설득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본 대응 방안은 이제 원유 정제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가도 조금 출렁거리고 하더라고요. 기존에는 별로 중동 긴장감이 이제 유가나 주식에 영향을 안 미쳤는데 이거 이란 타격은 조금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남아있는 카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핵시설 혹은 원유 정제 시설 타격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럼 타격할 거냐를 이제 감독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정치적인 승기를 잡은 국내적으로 네트냐후가 이제 이란에 대한 보복권 카드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이스라엘 국민들도 이참에 아예 그냥 이란의 핵시설과 정유시설뿐만 아니라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까지 아예 제거해버려라. 그 하산 나스랄라 제거하듯이 물론 지금 어디 꾹꾹 숨어 있겠지만 제거해버려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막 아주 국민들이 계속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란 선제 타격에 대한 네트냐후 이스라엘의 정치적 결기와 안정 과반 아까 말씀드렸죠 다 이미 마련돼 있어요. 자 그럼 국민들의 결기는 어떠냐? 이것도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확보돼 있어요. 62%가 그러니까 이것도 여론조사를 돌려봤는데 JNS하고 이제 드랙폴에서 62% 이스라엘 국민이 이란 타격은 당연한 건데 언제 할 거냐? 미 대선 전에 단독 폭격해야 된다고 했어요. 아하, 대선까지도 기다리지 말자. 대선까지 앞으로 얼마 남았죠? 한 달 남았나요? 한 달 좀 안짝인데 이제 11월 달이니까요. 그 대선 상관없이 우리 스케줄대로 가자. 62%가 그거예요. 그다음에 26%가 관망. 대선 지나고 하자. 이 정도 차이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폭격은 기정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2% 뭐 잘 모르겠다 나왔고. 근데 이거를 놓고 이제 정치적 결기와 국민적 결기는 다 직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할 거냐는 문제인데 자꾸 이제 반복되는 얘기지만 최악의 경우 이게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해리스가 승리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오히려 그 가능성을 상정한다면 예를 들어서 해리스가 승리한다는 그 시나리오로 가정을 한다면 최악의 경우지만 그러면 지금 치는 게 나아요. 정권 바꿔서 치는 거면 그때는 이제 엄청난 압박이 들어올 거예요. 바이든이 그 해리스 왈츠가 승리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거 오기 전에 사전에 다 이제 정지 작업을 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현재는. 그 일부 뉴스 보니까 지난 4월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쐈던 그 미사일은 대체적으로 그 재래식 무기를 많이 쐈다 그러고요. 요번에 좀 비교적 성능이 좋은 그런 미사일들을 많이 쐈다라고 하는데 재밌는 거는 200발 정도가 이스라엘 쪽으로 날아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쏘기는 그거보다 훨씬 많이 쐈는데 절반 이상이 발사 실패. 그렇죠. 그다음에 중간 추락 이런 게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는 그만큼 이란이 갖고 있는 무기들이 그다지 성능이 좋지 않다라는 게 이번에 또 확인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예. 자, 그런데 미국은 지금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동안 왜 가자 전쟁 때도 뭐 이스라엘 향해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참아라 전쟁 빨리 끝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헤즈볼라하고도 참아라 계속 이랬거든요. 이번에 그 이란이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한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을 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물론 그 이스라엘에 대한 통제가 지금 뭐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미국의 입장은?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대선 기간이라 사실상 레임덕이에요. 유의미한 어떤 통제력은 나오기 힘들지만 근데 이미 미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박아놓은 대목들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여전히 군수 지원을 통제하고 있고 아직도 선적 지원되고 있습니다. 2,000파운드 벙커버스트 아까 얘기했지만 그것도 아주 선적 지원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최근에 이제 미 공화당 톰 카튼 의원이 나와서 이제 CNN이나 팍스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북부 국경지대에 대규모 지상군을 전개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 우리 전방부대와 똑같이 지뢰 제설 그 제거 장치가 필요해요. 트랙터가 필요한데 그 트랙터랑 거기에 필요한 카타필러를 지금 미국이 공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상전에 필요한 다양한 전술 무기들도 미국이 지금 공급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적 지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도 지금 전쟁 치르기가 여만저만 불편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걸로 바이든은 이제 뭐 억제기를 지금 걸고 있고, 그래서 이제 네타냐후가 바이든과 어떤 딜을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딜이냐면은 지금 이제 일단 네타냐후가 저기 이란 공격권 카드는 갖고 있어요. 그럼 이 공격권 카드하고 우리한테 군수 지원하는 거를 맞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헤즈볼라는 처리해야겠다. 국부 중립 때문에. 그러니까 무기 좀 다오. 대신에 우리가 이란 공격은 좀 보류할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란 저기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뭐 마치 이란이란 적대적인 것처럼 주요 외신을 하지만 아니거든요. 사실상 친이란 중동 정책을 짜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이란 정권을 좀 보호를 해야 돼요. 자기네들의 국제 전략이 먹히려면. 그래서 헤즈볼라라는 고기 덩어리를 이스라엘한테 넘겨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하는 바로는. 그러면서 이제 무기랑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란 공격권을 맞바꿀 수 있는 시나리오도 현지에서 나오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상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니까 요번에 이란의 200발 미사일 공격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거 기획 작품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진짜 이스라엘 때리려고 했다기보다는 약속 때리는 성격이 강하고 미국이 돈을 댄 거라고 봐요. 아, 그래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추론입니다. 여기까지 제 추론이고 왜 그런가 하면 요번에 대부분 200발 넘은 것 중에서 181발은 이스라엘이 방어했고 한 3-4발 정도 이제 미국이랑 영국 이런 주변국들이 이제 방어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약속 대련이거든요. 4월 달이랑 너무 비슷해요. 물론 성능 차이는 있다 치지만은 이게 진짜 이스라엘을 매기려고 한 것 같지는 않고 무력 시위 성격이 강한 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바이든 행정부와 이란이 좀 조율된 게 아닌가라는 냄새가 나요. 그 왜 그러냐면,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어제 무슨 얘기 있었냐면은 미국 대선에 이제 부통령 선거 그 토론이 있었어요. 그 토론에서 민주당 왈츠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트럼프는 뭐 동맹국들 막 갈구고 막 씹고 막 돈 내라고 그러고 돈맥만 이게 강조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하면서 요번 미사일 방어 사건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홍보용으로. 요번에 100발 넘어왔는데 180발, 200발 넘어왔는데 우리가 다 막지 않았느냐. 그거 혼자 막은 게 아니라 사실상 3발밖에 안 막았거든요. 그걸 우리 동맹이 막은 거 아니냐. 이 동맹 질서, 안정적인 동맹 질서가 바이든 행정부의 시그니처 중동 정책이라면서 우리는 외교 성공했다라고 홍보용으로 쓴 것 같단 말이에요. 그 과거 이건 좀 지난 일이지만 우리 대선 때도 부품 공작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선 직전에 뭐 북한에서 미사일을 한다, 누구 후보되면 그 공작의 연장선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굉장히 농후성이 가능해요. 왜냐면은 이게 솔직히 영향권 없는 공격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이걸 대선용 폭죽쇼라고 좀 봅니다. 돈을 대가지고 사실상 이란에 한 100억 달러 규모의 제재 완화를 했지 않습니까? 완화라기보다 제재 유예해서 돈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미국이 이란을 적대세로 보지 않아요. 언론들은 그렇게 보는데 적대세로 안 본다는 게 기본 기조고요. 10빌리언 그럼 미국은 어떻게 보면 하메니의 일병 구하기의 수뇌부라고 전 보여집니다. 이란 정권, 왜냐하면 지금 이란 정권 굉장히 취약해요. 여기서 이스라엘 공격 안 하면은 얘네들 자체적으로 무너지거든요. 그 권력 투쟁 때문에. 이거 뭐 아무것도 헤즈볼라 다 끊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는 해야 됐는데 요거를 이제 다목적 포석으로 미국이 자국 국내 정치 대선에도 활용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저는 폭죽쇼. 왜냐하면 그동안 미국이 10빌리언 달러, 100억 달러의 경제 제재도 유예해줬죠. JCPO의 핵 용인 협상도 복원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란한테 과거에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를 걸었던 게 중단거리 미사일이에요. 그걸 갖다 제재를 걸었는데 그것도 갱신을 포기하면서 사실상 그것도 유예도 무효시켰고, 그다음에 유럽에서 IRGC를 갖다가 제재를 걸라고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다음 기사에 다루겠지만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은 미국과 이란의 교역량이 트럼프 정부 대비 한 40% 이상 폭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해서 보면은 요번 솔직히 약속 대련도 아니고 아무 효과 없는 그 공격이었거든요. 이거는 미국 국내 정치용 대외 홍보용이라고 저는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는 명분만 갖다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이걸 네타냐후가 풀어갈 거냐. 워낙 전략이 뛰어난 사람이니까 제 머리로는 해독이 안 됩니다. 다 봐야지 이제 해독이 될 것 같아요. 한 7차, 8차 방향씩 돌리는 사람이니까 나중에 한번 들여다봅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란으로부터 뭐 한 200여 발의 미사일을 공격받을 때 정작 미국은 이스라엘의 유대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유대인 정착민 2명하고 NGO 단체에 대한 금융 제재를 시작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당일날이에요. 그래서 그 당일날 미 바이든 국무부와 이제 재무성이죠. 금융제재 담당 주무부서가 이제 재무성인데 여기서 이제 유대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서한 지구에 있는 이제 그 정착민들 당해서 이명에 대해서 개인 제재와 그다음에 단체에 대해서 또 그 테러 지정 세력 비슷하게 이제 한 거예요. 뭐 이유가 뭐냐 했더니 서한 지구에서 이제 팔레스타인 상대로 이제 뭐 폭력을 행사했다라는 거죠. 폭력 행사한 적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언론에서도 얘기 안 하고 이스라엘 그 보안 당국에서 쉬쉬해요. 지금 보안 당국도 이게 좀 내부 사정이 좀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안 당국은 미국식 이국가 해법을 좀 추정하는 세력이 많아요. 국자 군부 세력이 많아서 그쪽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위권 행사를 갖다 폭력 행위로 규정해서 국무부가 지금 제재를 걸고 있고 요거는 이제 주권 이건 사법부에 어떤 제대로 된 판결이 있어야 되거든요. 폭력 행위라고. 근데 신베트가 그냥 감금만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들을 이 정착민들을. 그래서 요걸 근거로 이제 미국이 금융 제재를 하는데 뭐 하마스 운나 테러리스트는 활보하고 다니는데 애꿎은 정당방위한 이제 정착민들은 이제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바이든 행정부가 이국가 해법의 대못을 지금 박은 거예요. 지난주에서 유엔에서 얘기했지만은 2025년에서 6년까지 유대 사마리아를 포기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서한지구에서 유대인 정착민 나가라고 지금 결의안이 일반 총회 결의안이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게 유엔 결의안 안보 결의안하고 결합이 되면 이거는 법이 돼요. 이거는. 근데 여기서 바이든 행정부가 비토를 안 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국무부와 재무부를 통해서 사실상 그 이국가 해법에서 예루살렘 서한 지구를 갖다가 이제 통으로 팔레스타인한테 피해 당국한테 주려고 하는 그 정치 공작이 지금 시작됐다고 보여집니다. 거기도 빨리 선거를 치렀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어찌됐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란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은 잘 막았는데 정작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는 테러는 잘 막지 못해서 7명의 이스라엘 시민이 이번에 그 테러를 당했어요. 살해를 당했는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여기서 자파 경전철 역사 테라비브 좌파입니다. 네, 테라비브 자파 그 경전철이죠. 트램 경전철인데 거기서 이제 문 딱 열고 나와가지고 2명이 테러범이 난사하고 간 거예요. 그 칼침도 하고 그래서 7명이 사망하고 뭐 그 중에 19명 중상 입은 사람 중에 17세 여학생도 포함이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당 방위 행사하면 넌 테러 지정 세력이 되는 거예요. 미 국무부 기준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런 게 이 기사를 다루는 게 지금 사실상 무법 천지거든요. 서한지구는 팔레스타인 난민이 와가지고 막 폭도하고 땅 점유권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분쟁이 심각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어느 일방편을 막 들어버리니까 이게 서한지구에서의 행태가 이제 그건 미국 대선하고 정확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 지속되면은 아마 서한지구는 이제 저쪽으로 팔레스타인 당국한테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